자, 에그플레이션의 현실화 이 주제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가 되겠고요. 좀 자세하게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뭐 식량 이슈는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이 됐고 오늘 또 뭐 비료, 사료 계속 이슈인데 사료 중에는 이 현대사료라는 기업이 뭐 계속 상한가를 물론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에 이제 덩달아서 이제 수산물까지 오늘 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러시아산 명태 문제가 많죠. 네. 명태 이름이 진짜 많아가지고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 자, 오늘은 곡물부터 일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물 가격 급등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상황 정리를 좀 부탁드려보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 일단 곡물 가격의 처음에 상승은 2020년도 3분기부터였습니다. 20년 3분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제 21년도 상반기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조금 마감했고 21년도 3분기 이후에는 공급이 양호한 곡물들로 하여금은 가격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옥수수 대두가 하락을 했고요. 소맥 원당이 좀 더 추가 상승을 이어갔던 게 지난해 하반기까지 모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들어서 좀 예상치 않게 또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곡물가 급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대두는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전고점 레벨까지 올라왔고요. 소맥하고 원당 같은 부분은 좀 더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부터 좀 말씀을 드릴 때 가격적인 부분 올해 연초에도 곡물가는 이제 공급이 양호한 곡물들로 하여금은 가격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이제 예상이 좀 빗나갔고요. 그래서 네. 음식료 업체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 곡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2분기, 3분기까지는 지금 상승한 원가 부담이 이어질 수가 있고 일단 전분류 같은 경우는 한 30%, 40% 정도 그리고 유지류 마찬가지로 네. 30%, 40%는 올라온 상황이어서 GP 마진 매출 총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원가율이 올라온 게 일단 일반 카테고리 업체들은 한 2, 3% 정도 그리고 종합 식품 업체들은 1에서 2% 정도의 원가율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농산물 가격 예측이 뭐 기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건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특수한 돌발 이벤트들이 발생했고 뭐 세계 빵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직도 진행형인데 네. 자, 러시아는 6월 말까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곡물 수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영향, 만약에 장기화 된다면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미치게 되는지 네. 보시죠. 일단 뭐 국내에서의 직접적인 비중보다는 중요한 건 결국 글로벌에서 얼마나 차지하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전체에서의 생산 비중, 수출 비중이 20%에서 30%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중에서 작지가 않죠.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소맥이라든지 특히 옥수수 이런 부분들이 좀 수출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영향을 본다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투기적인 순매수 포지션까지 붙으면서 곡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입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수입 많이 하는데 글로벌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선물 가격이 다 올랐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업체들이 수입한 데서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에 있어서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은 한 5월 정도. 예. 미국의 공급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5월 정도고요. 네. 그때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부터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반기 중에는 이 가격 하락을 위한 좀 트리거가 좀 부재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쪽의 공급이 양호하다 이런 이벤트들이 나와줘야 곡물가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만 좀 부각되고 있고 거기에 투기적인 순매수 포지션이 붙으면서 곡물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의 공급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오는 부분, 이 부분들이 좀 변곡점을 만들어낼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5월 정도 그리고 6월 이후에 미국의 기후 데이터, 기상 데이터, 공급 데이터가 곡물가 하락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간 작황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고 재고 사항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자, 에그플레이션, 뭐 에그리컬처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인플레이션이 합성어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장기화될 조짐 때문에 이 비료와 사료도 같이 덩달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묶어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네. 비료? 일단 지금은 사료 쪽 좀 관심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사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피해는 좀 불가피합니다. 곡물가 올랐기 때문에 주요 원재료가 이제 옥수수, 대두 이런 곡물들로 보시면 되거든요. 사료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이제 가격 인상을 좀 주도하고 있었는데 매년 한 7% 이상 가격 올렸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지금 곡물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상을 시도해야 하고요. 근데 사료 쪽은 이제 국내에서는 상장은 아니지만 농협이 이제 메이저 기업이기 때문에 농협의 주도로 가격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협의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곡물가 오른 부분은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인상으로 좀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보는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뭐 곡물가 변동에 따라서 단순 사료 비즈니스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사료 업체들의 중장기 모멘텀은 결국 계열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돼지 사업의 이제 산업화 정도가 한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80%가 민간의 영역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 양돈 산업이 산업화될 그런 룸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계열화, 우리 이쪽을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그 계열화를 통해서 사료 업체들이 단순히 사료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축산물을 키워내면서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돼지 사업 이쪽에서 이제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은 모멘텀을 봐야 되고요. 사료 쪽의 가격 인상, 뭐 인하 이런 걸 그리고 곡물가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움직이는 부분은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 좀 급등이 나왔지만 중장기적으로 모멘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이제 돼지 사업의 이 산업화 비중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주목할 기업들은 결국 얼마만큼의 농장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육 두수와 이 출하량 늘어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원가 인상이 판가 인상,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기업 실적이 반영을 할 거냐. 그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가격 인상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잖아요. 이 물가 맞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저기도 있고. 그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약간 좀 스텝이 꼬여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예, 사실은 지난해 이제 상반기 인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3분기 때부터 고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21년도까지 일부 이어지면서 21년 상반기에 대부분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권 말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이제 가격 인상 보면은 좀 어려운 품목들이 뭐 라면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주류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네. 최근 보시면 이제 라면에 이어서 주류까지 다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게 되면은 인상 확률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뭐 라면을 2개년 연속으로 올릴 수 있냐 그건 조금 의아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라면 같은 주요 소비자 품목들이 저항이 일단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소비자 저항도 있고 정부에서 조금 트래킹하는 그런 품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서 연쇄적으로 라면, 제과, 제빵 다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밀가루 업체들도 인상을 지금 요구하겠지만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밀가루 인상이 이어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싶겠으나 일단 작년에 인상한 품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네. 네, 그러면은 일반 식품 업체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매우 다양한 업체들이 이 소품목들을 계속 올리면서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예, 메인 카테고리가 좀 큰 업체들은 작년 인상 이후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음식료 업체들이 곡물가격 하락을 좀 기다리고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일단 결론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하고 최선호주 네. 이걸 좀 먼저 정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이제 보시다시피 음식료는 결국 곡물가 하락기 때 좋고요. 네. 고물가 상승기 때는 원가 부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상승기 이후에 가격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고물가가 빠질 때 실적 모멘텀이 생기면서 좋아지는데 네. 지금 상황은 가격 인상 이후에 오히려 고물가격이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섹터 전반의 매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리오프닝주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말씀드린 이제 하이트진로, CJ 프레시웨어와 같이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 주류업과 외식업의 회복이 올해는 계속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트진로 최근에 주류 제품, 맥주, 소주 모두 가격 인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실적에 업사이드를 줄 수가 있고 프레시웨어 같은 경우는 1분기 다소 조금 실적이 약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또 단기적으로 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근무 등이 늘면서 급식적인 영향을 준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또 1분기를 바텀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녁에 또 이란과의 그 A매치 국가 대표팀 평가전인가요? 네. 네, 하이티질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를 다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